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두 사람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내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으로 살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감싸주었고 매일 밤 산신령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우리에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부부는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 국두칠성이 내 치마폭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지난밤 꿈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꿈이오.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10달 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신 꿈이 맞았구려. 그 꿈이 태몽이었네요. 남편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즈음 이웃 마을에서도 꽃처럼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였기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연꽃처럼 곱고 맑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연못의 연꽃을 보며 아이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연이는 자라면서 바느질이나 수놓기를 배우는 것보다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공부를 좋아하면 못 쓴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연이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칠성이와 연이가 16살이 되었습니다. 칠성이의 부모는 아들을 무지렁이로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금강산의 법사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옷을 짓고 떡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봄이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칠성이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공부하러 가는 걸까? 칠성이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마침 비슷한 또래로 보여 칠성이가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금강산 법사님께 공부하러 가는 중입니다만 혹시 같은 목적이신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곳에 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잘 되었군요. 칠성이는 동행이 생긴 게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사실은 연이었습니다. 연이가 금강산에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남장으로 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칠성이와 연이는 함께 공부를 하며 점점 의기투합했습니다. 칠성이는 연이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연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의형제하자. 연이는 순간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넌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칠성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연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오줌을 누러 갈 때도 혼자 가곤 했으며 칠성이만큼 마음을 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냥 말해버릴까? 연희는 고민했지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칠성이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지 두려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희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연희에게는 결혼을 정해놓은 남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희의 집에서 정혼한 사람과 혼인을 하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연희는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밤새 칠성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속여 미안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대로 지내다간 불효의 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떠납니다. 부디 학업의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 아침에 칠성이는 편지를 읽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연희가 믿기보다는 그리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랬구나. 칠성이는 연희를 잊으려 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잊어야 해. 마음을 다잡았지만 연희를 보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결국 칠성이는 법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연희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칠성이는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하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 집 아가씨를 꼭 만나야 돼요. 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잠시 기다려 보시와요. 하녀가 그 말을 전하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진 후 만나기를 전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칠성이는 마음을 조이며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연희가 후원으로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연희의 손을 덥석 잡았고 연희도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떠났소?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정혼해 놓은 자리가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저만 못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훌륭한 부인을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연희는 그 말을 남기고 들어갔고 칠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아무것도 먹지도 공부도 하지 못하며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 댁은 우리가 함부로 넘볼 자리가 아니니 어여 빨리 잊어야 한다. 하지만 칠성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고 부모님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칠성이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하지만 칠성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칠성의 부모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외동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어머니 마저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칠성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연희는 밤새 울며 슬퍼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부 가마가 칠성의 무덤 곁을 지나자 연희는 가마에서 내려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무덤이 갑자기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덤은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다시 파보았지만 연희와 칠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욱한 안개 속에서 오색 무지개가 뻗어나왔고 그 속에서 나비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엇하는 게요? 신랑 될 사람의 성화에 사람들은 다시 무덤 속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가? 이후 사람들은 하나 둘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어디에 홀린 듯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윽고 그 남자는 무덤 자리를 또 파헤치며 연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서로 사랑하듯 빙빙 돌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